들리나요? 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제 얼굴 보이시고 잘 들리죠? 자, 전 시간에 그 배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차원 배열에 노는 2차원 배열이던 간에 행중심과 열중심에 대한 얘기 조금 했었죠.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일반화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연결 구조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월 6일부터는 대면 수업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얼굴들을 뵈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죠. 자, 화면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지금 띄우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자, 보이죠? 잘 보이면은 잘 보인다고. 네, 보이는 걸로 알고 네, 시작할게요. 자, 전 시간에 저희 그 행중심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열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행중심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행중심은 배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부터 바뀌어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반면에 열중심은 이렇게 3차원이 다르면 제일 앞쪽,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첨자부터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주기억장치에 배치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 다 뭐냐면 행중심이 열중심이냐는 거는 주기억장치에 이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C 언어를 쓰던 아니면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쓰던 그게 행중심이든 열중심이든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몇 행 명렬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실제적인 어셈블리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또는 지금 C 언어와 포트란과 같이 서로 하나는 행중심이고 하나는 열중심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서로 그 연동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때는 이와 같이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배치되는지 또는 하나하나의 그 항목들이 어떻게 그 크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죠. 정수는 몇 개에 해당되는 공간을 배치받고 실수는 몇 개의 공간을 배치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그렇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저희 가죠. 이런 배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이 있고 이 4라고 하는 거 앞에는 면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3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3행 2열. 그래서 이거에 행이고 열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행중심일 때는 어떻게 그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제일 먼저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한다면 A에 0, 0, 0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중심일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값이 바뀌고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A, 그다음에 0, 0, 1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게 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번엔 0이고 하나가 증가되고 다시 0번 열에 해당되는 걸로 바뀐다.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A에 0에 그 다음에 1에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A에 I1이라고 하는 면, I2라고 하는 행, I3이라고 하는 열 이거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산출해 보자. 그럼 이거 시작 위치를 알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그 다음 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배치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알파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I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저희 그 면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 해당되는
행과 열에 해당되는 개수를 곱해준다. 3 곱하기 2니까 이거는 각 면에서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면에서의 열의 개수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i2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뭐를 곱해주냐면 닭의 뒷거를 곱해주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열의 개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i3이라고 해서 이 그 맨 마지막에 이 그 열에 해당되는 위치를 가지고 산출해주는 이런 이제 그 식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저희가 조금 이따 일반화하는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행중심은 이렇게 표현된다. 사면, 사행, 이열로 되어 있는 이런 배열의 경우에 행중심은 이렇게 산출이 됐다. 자, 두 번째 거로 보게 되면 A의 사면, 삼행, 이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자. 열중심으로 됐을 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 거부터 시작해주고 왼쪽부터 시작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위치가 알파라고 하는데 저장된다면 A의 0번째 면에 0번째 면에서 0번째 행, 그 다음에 0번째 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가장 왼쪽부터 제 값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면이 0번 면이고 1번 면이 되겠죠. 그 중에 1번 면에서의 0행 0열이라고 하는 위치 이게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고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면이 4개까지 있으니까 2번 0 0 그 다음에 A의 3번 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알파 플러스 3일 테고 알파 플러스 4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면이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건 다시 원래 그 다음에 여기 열의 값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그 값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는 위치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I1, I2, I3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그 열, 그 다음에 면, I1이라고 하는 면까지 했을 때 실제 위치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알파라고 하는 시작 위치 값과도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이냐 알파 플러스 4냐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산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2에다가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것들을 곱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면의 수. 그 다음에 I3이니까 자기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되죠. 면과 행의 수. 따라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산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 3차원에 해당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걸 일반화시켜서 n차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봤듯이 이 그 차원, 제 각각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걸 가지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 한번 해보자. 일반화. 자, 일반화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배열에 대한 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반화된 거에 대해서는 책들에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시험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다라고 한번 보죠. 배열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 S1이라고 하는 이 그 크기에다가 S2라고 하는 크기에서 이 SN까지라고 하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배열의 크기예요. 배열의 크기가 S1, S2에서 Sn개까지 N차원에 해당되는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된 위치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I1, I2, I3 해가지고 쭉 해서 IN번의 위치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산출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배열이 행중심이냐 열중심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 행중심에 대한 걸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행중심으로 하고 인덱스가 이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또는 인덱스가 그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는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0번 행, 0번 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또는 0번 면,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본다면 이거의 행중시일 때 위치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알파라고 하는 시작 위치 값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I1이라고 하는 게 가장 왼쪽에 있는 참자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최대 크기를 곱해줬죠. 따라서 I1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크기를 곱해주니까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인덱스의 위치 곱하기 I3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위치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주게 되냐면 SN이라고 하는 것까지 곱해주게 되겠죠. 첫 번째 제그 I1이라고 하는 이 첨자에 대한 건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됐고, 두 번째 I2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첨자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크기가 해주니까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인덱스를 갖는 걸로 표시했죠. 그래서 S4 즉 마지막 SN까지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I 3번째 해당되는 거는 I4 곱하기 I5 해가지고 SN까지 곱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I의 N까지 가겠죠. 여기 N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맨 마지막에 곱해주는 건 1이다 라고 하는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일반화된 식이 만들어진다. 자, 이거를 이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부분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때는 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내도록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 일반화했을 때 얘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그 시그마라든지 파이와 같은 일반화된 식을 조금 더 간략한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가지고 써도 되겠지만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가 없고 이게 더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풀어쓴 공식 가지고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중심에 해당되는 공식이 하나 얻어졌죠. 자, 두 번째 그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자.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A의 I1부터 시작해서 I2 해가지고 마지막에 IN이라고 하는 거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왼쪽 것들을 다 이거 해준다. 이거 여기에 왼쪽 거의 최대 크기들을 곱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알파 플러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I1이라고 하는 거니까 I1이라고 하는 건데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I2에는 왼쪽에 있는 건 I1번에 해당되는 인덱스니까 이건 S1이라고 썼었다. 그 다음에 I3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왼쪽에 있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I1 곱하기 I2 S2라고 하는 최대 크기에 해당되는 걸로 얻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n번에 해당되는 거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S1 곱하기 S2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Sn-1까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이가 하나 더 작은 값으로 간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 위치인데 열중심에 해당되는 위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어떤 그 원리죠. 왼쪽으로 쭉 곱해지냐 오른쪽으로 곱해지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 언어들끼리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합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 언어에서 뭐 그 어떻게 배열을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 혹시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게 확실해진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항식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 우리 실습할 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제 뛰어넘어서 뭐 뛰어넘는다기보다 이제 책에 있는 순서긴 하지만 그걸 연결구조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트링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일단 이제 그 뒤로 넘기도록 하든지 실습 위주로 할 때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열에 대한 얘기는 일단 일단락 끝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뭐 C 언어에서 보게 되면 포인터 타입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포인터 타입 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또 조금 그 대면 수업할 때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일단 넘겨두고 자 오늘은
어떤 걸 하냐면 연결 데이터라고 하는 걸 써보자. 연결 데이터의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영어로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해요. 가능하다면 한글을 쓰면 좋긴 하겠는데 이 연결 데이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저희 그 그냥 링크드 리스트라고 또 우리말 한글을 그냥 빌어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용어가 통일이 제대로 돼 있질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 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회 차원에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그냥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영어로 된 거 그냥 쓰시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연결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 링크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셨죠? 연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희 그 보통 자료를 쭉 배열처럼 하게 되면 연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속해 있지는 않고 불연속해 있는데 나 다음에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어떤 자료가 있고 이 자료 다음의 위치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쭉 써 있지만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차례대로 줄을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누군지 2번은 뭐 홍길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홍길동 누굴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이걸 포인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결 데이터는 그냥 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의 어떤 불연속이지만 불연속으로 표현되어 있다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그 의미는 연속된 의미를 갖고 있다죠. 뭐에 따라서냐면 내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에 홍길동 다음은 누구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음 표현에는 포인터까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체를 갖다가 연결 리스트다라죠. 초창기에는 이런 연결 구조를 지원해주는 언어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배열을 가지고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연결 구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제일 끝날 때 우리가 요즘에는 제 그 체육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보통 그러면 제 1, 2, 3, 4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30, 그리고 끝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몇 명이 저희 그 참석했는지에 대한 수를 세죠. 뭐 이런 식의 끝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디서 종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시작 위치가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끝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끝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나타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배열 가지고 했는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맞는 이런 그 자료 구조에 맞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배열을 빌어서 썼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다 이걸 갖고 있죠.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포트란은 없어요.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썼던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연결 구조의 어떤 것을 못 쓰는 건 아니고 배열로 대신해서 쓸 수 있지만 한계는 있다라죠. 자, 그때 그 자료를 표현하는 거는 뭐냐? 자료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개체라고 하는 걸 하나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때 쓰는 거를 노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쓴다. 노드라고 하는 어떤 구조체를 이용한다. 그 노드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홍길동 다음에 장길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불러줘야 되겠죠. 나 다음은 쟤예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포인터가 들어가는데 이 포인터를 다른 얘기로 뭐라고 했냐면 링크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배열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보죠.
그냥 선형 리스트다. 이걸 배열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1차원 배열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A, B, C, D, E, F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1, 2, 3, 4, 5와 같이 이 배열의 연속적인 공간이죠. 자, 이렇게 생기는 걸 갖다 배열에다 그냥 집어넣는데 이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A와 B 사이에 삭제를 한다 또는 삽입 또는 이 C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위로 밀착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선형 리스트의 가장 단점은 뭐냐 하면 밀착해야 된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하다 하죠. 삽입 그다음에 삭제가 이그 굉장히 불편한 어떤 자료 구조다. 따라서 이런 자료 구조는 불편하니까 쓸까요 말까요? 한다 별로 좋지가 않다 이거죠. 자료를 하나 저희 그 검색한다면 앞에서 또 다 찾아요. 또 저희 그 했더니 요 앞에 있는 데다 바로 삽입해야 된다면 다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수천억 개, 수억, 뭐 수십 개, 뭐 수조 개, 뭐 아니면 더 많은 수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경계 뭐 그러면 그거 다 저희 그 뒤로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다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그와 같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그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결 구조체다. 그래서 이게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실제 연결 구조체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A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뭐 7번이라고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돼 있다 가정 한번 해보죠. A 다음에 B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A 나 다음에는 B가 11번에 들어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값과 그 다음에 위치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드라고 부르겠다 이죠.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B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9라고 하는 위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B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9에 여기에 C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15가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 노드가 있다. 그리고 15 여기에 D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이거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 안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값이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만약에 20인데 그 20 다음에 한참 가서 보니까 20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고 20이라고 하는데 20 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고 이 다음에는 끝이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슬래시 표시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노드겠죠. 이거를 끝에 해당되는 표시를 쓰자. 그래서 보통 이 끝을 나타내는 표시가 보통 뭐냐면 널 캐릭터라고 하는 걸 쓰죠. 널. 잠깐만요. 혹시 잘 들리시죠? 뭐, 제 전화가 왔었는데 안 들려서 전화 오나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nil이라고 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 C언에서 널이라고 쓰니까 널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가난하면 슬래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그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불편한 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거를 갖다가 이 연결 구조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C언에서 나타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다. 자,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노드의 이름을 이거는 데이터라고 쓰기로 하고 이거는 넥스트라고 하는 걸로 써서 이건 이름이다 이거죠. 이름. 자료 이 데이터 부분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정수 형태에 해당되는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하는 걸 쓰죠. 그래서 C 언어의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쓰는데 이건 메모리의 어떤 주소
요거는 포인터 가리키는 거죠. 손가락에 가리키는 위치를 따라가는 거. 자, 이렇게 저희 int 정수하고 별표시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C 언어로 쓴다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하죠.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조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구조체의 어떤 이름을 가지 구조체 이름. 그래서 구조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드라고 쓸까요? 아까 썼으니까. 이거를 구조체 이름을 노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구조체는 뭐뭐 있냐면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넥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저희 그 자료가 들어가는 건데 이 데이터의 형태를 보게 되면 1, 2, 3, 4, 5, 6, 7 또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정수값이다.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거의 한 구조체의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인데 넥스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이 생긴다 이거죠. 따라서 이 넥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포인터다라고 해서 별 표시를 붙여주죠. 자, 여기 쓰는 게 뭐냐? 이 부분에 쓰는 게 이 부분에 쓰는 게 뭐냐면 넥스를 쫓아갔더니 생긴 모습을 써라 이거죠. 그 생긴 모습이 뭐냐면 노드 모습이다 하죠. 노드 모습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노드 모습이 구조체다 그래서 스트럭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C 언어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연결 구조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죠. 아까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는 2가 있고 2 다음에는 3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다음에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끝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널이라고 하는 걸로 잡힌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 값에 해당되는 거다. 해서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걸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 쓰겠죠. 이름을 헤드라고 쓰는 거죠. 뭐 제가 헤드라고 쓰던 아니면 프론트라고 쓰던 아니면 A라고 쓰던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거 첫 번째 구조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다. 자, 여기에 들어간 건 다 뭐냐면 정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하고 닮은 꼴이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닮은 꼴. 서로 닮은 꼴. 닮은 꼴은 뭐냐면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어떤 구조 모습이다. 구조체 모습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자. 그리고 여기다 구조체 이름을 쓰죠. 구조체 이름을 아까 이 노드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리스트라고 한번 써보죠. 노드라고 꼭 써야 되는 걸로 혼동하실까 봐서 제가 리스트를 한번 바꿔봤어요. 구조체는 하나하나의 제그 노드의 모습을 쓰는데 여기에 정수값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의 내린다.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따라갔더니 이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해당되는 거 포인터를 쓰는 좀 다른 모습.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모습은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구조체하고 또 동일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next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 그래서 여기는 꼭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별 표시를 달아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C 언어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제일 위쪽에다 하나 선언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더 써줘야 되는데 그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 쓸게요. 메인에다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 2, 3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위치에 해당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간중간 노드에 해당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노드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그 공간을 배당돼야 되기 때문에 노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간 배정이 필요하다 하죠. 공간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 공간 배정을 해주는 게 부분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C언어에서는 MRlog이라고 하는 거하고 CRlo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MRlog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간단한 걸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거부터 한번 보죠. 예.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1이라고 하는 걸 차지하고 여기가 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의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성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헤드라고 하는 이런 변수, 그 다음에 이게 이 차지해주는 1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이 노드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먼저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변수 선언의 모습을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써갖고 변수 이름을 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작성해 보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첫 번째다라고 해서 false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죠. 따라서 여기에도 false라고 하는 이런 이 노드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에 값이 들어가는 이런 이 노드가 없죠. 그래서 이 노드를 하나 생성해 준다. 노드 생성. 노드 생성해 주는데 그 노드 생성해 주는 명령이 C언어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따라 써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struct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잘 안 써졌으니까 다시 지웠다 쓸게요. 다 지우고 좀 가늘게 쓸게요. 네, 여기에 이 struct이라고 쓰시고 구조체 모습이죠. 그 구조체의 모습 하나를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노드의 모습을. 그리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써준다. 자, 이건 그냥 따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mrlog, 여기 공간이 없어 이 아래 쓰겠습니다. mrlog이라고 쓰시고 C어는 조금 되게 긴데 여기다 쓰는 게 요거에 대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크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메모리가 필요한지 무한정 줄 수가 없으니까 그 크기에 해당되는 걸 주기 위한 게 size of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C 언어에서 생성을 하게 되겠고 그 노드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의 공간을 받는다 해서 그 노드 크기는 struct list라고 하는 걸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 하나의 false라고 하는 변수 하나가 만들어졌다. 여기는 여기 포인트 따위기 때문에 이 앞에도 포인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false가 가리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head가 가리키는 이게 같은 거죠. 이게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head에다가는 false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포인터라고 하는 형태, 일단 false라고 하는 이런 연결 구조체에다가 화살표를 쓰는데 화살표가 우리 실제 언어에서는 없죠. 따라서 실제 쓸 적에는 이렇게 쓰질 않고 이렇게 또 이러냐, 이렇게 생긴 걸 두 개를 가지고 화살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앞부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데이터라고 부르기로 했다. 데이터 어떤 값을 쓰기로 했냐면 정수값으로 1을 쓰기로 했다. 그렇죠.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포인터로 쓰기로 했죠. 그게 뭐냐면 false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인터 부분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냐면 next라고 붙이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끝이다라고 해서 널이라고 하는 값을 써준다. 이렇게. 자, 이게 그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이 C 언어의 이 메인에 해당되는 하나의 이 노드 하나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노드를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이건 넥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다 뭐였냐면 이름이다. 일종의 변수명이다. 변수의 이름과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각각의 변수니까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있죠. 그런 걸 뭐라냐면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정수값을 가질 수 있어. 실수값을 가질 수 있어. 뭐 그런 식의 걸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타입에 해당되는 게 결정돼요. 타입에 해당되는 걸 예를 들어서 이걸 정수라고 얘기하자. 그럼 이건 넥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정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뭐냐면 다음 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포인트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 하나의 노드를 하나 결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노드다. 자, 그럼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를 C 언어로 표현해 보자. C 언어로 표현했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C 언어에서는 struc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 이름을 이건 구조체 이름이다. 그래서 구조체 이름을 써라. 구조체 이름을 노드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자. 그럼 구조체 이름을 노드라고 붙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구조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구조체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구조체 모습은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체 안에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넥스라고 하는 이름에 꽤 들어간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구조체 내용. 그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냐면 정수값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한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정수값을 갖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 부분이 조금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포인터니까 앞에 이렇게 포인터라고 하는 표시로서 별 표시를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가리키는 모습이 넥스가 가리켰을 때 가리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죠. 이게 됐을 때 지적했을 때 모습,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모습, 이때 모습은 노드라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라는 걸로 해서 C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구조체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조체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공간 배정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하나에 대한 걸 노드에 해당되는 걸 갖다 배정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기억 공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배정해 줘야 되겠다. 기억 장소에 해당되는 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당 방법. 이게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C 언어에서 쓰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mrlog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와 또 하나가 crlo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하죠. 자, 일단 mrlog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죠. mrlog에 해당되는 이 함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노드 생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만든 노드 이름이 U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정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뭐 새로운 어떤 변수니까 그냥 따라 쓰시면 되겠고 만들어지는 어떤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조체의 모습을 이렇게 고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갖다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구조체의 모습을 변형해줘. 구조체의 모습에 대한 어떤 그 구체화라고 하는 기도 하고 캐스팅이라고 구체화라고 쓸게요.
구체화 시켜주는 거다. 이걸 영어로 cast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정수를 실수로 바꿔준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변화되는 거 값을 넣어주면, 모습을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그 변형된 걸 갖다 써주면 되겠다. 어떤 모습을 써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만들 모습이 예를 들어서 구조체의 모습이니까 구조체의 모습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struct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node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체에 해당되는 건 모습인데 그걸 포인터 타입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그 모습에 대한 구체화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이 mrlog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가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아까 써봤듯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일단 크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크기.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공간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죠. 얼마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지 여기다 써줘야 돼. 가로 안에. 그걸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사이즈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르니까 사이즈 업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구조체 하나의 크기만큼만 써주기 때문에 여기다 구조체 한 개의 크기는 struct, 그 다음에 구조체의 모습을 노드라고 썼으니까 노드라고 하는 모습의 걸 가지고 이렇게 정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희 그 연결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다시 여기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 했죠. new라고 하고 그 다음에 struct node 별표시 node 이렇게 해서 포인터 타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mrlog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 뒤에다 연속해서 쓰는 겁니다. size of 그 다음에 노드의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니까 struct node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mrlog인데, mrlog이라고 하는 거는 mrlog 함수의 어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해당되는 노드 크기, 노드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노드다라고 봤을 때 노드당 한 개의 어떤 그 공간을 갖다가 해당해주는 함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가 아니라 연속해서 두 개, 세 개 만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뭐냐면 crlog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crlog을 쓰게 되면 한 개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crlog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mrlog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crlog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혼동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C 언어에서는 crlog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mrlog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보죠. struct 여기까지 똑같고 노드도 똑같고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저희 그 mrlog이라고 썼었는데 여기다 이제 crlog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뭐를 쓰냐면 개수를 쓴다. 개수가 몇 개냐면 한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죠. 쉼표하고 얼마 많고 한 개의 크기는 얼마냐. 그래서 이 개수 한 개당 공간을 배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개당 공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공간 배정은 size of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쓰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size of는 얼마만큼이냐. 내가 정수다 그러면 정수만큼의 공간을 배정. 실수다 그러면 실수만큼에 해당되는 가로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노드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이다. 노드만큼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mrlog을 쓰던 crlog을 쓰던 편리한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생긴 걸 보죠. 원래 되돌아가서 이렇게 생긴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1하고 여기 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고 이거를 false라고 하는 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런 구조체의 모습을 결정해야 되겠죠. 구조체 모습에 대한 걸 결정해 줘야 되겠다. 여기 이름은 뭐라고 쓸 거고 여기는 뭐라고 이름으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을 나는 이거를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겠다라고. 이제 자꾸 데이터 썼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볼게. 넘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게. 각자 자기 이름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넘버라고 하는 걸로 쓰겠다. 자, 이건 넥스트라고 썼었는데 이건 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두 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 이거는 뭐냐면 이름이죠. 이름. 변수명.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변수에 해당되는 구조체 타입은 어떤 거냐라고 하죠. 그럼 변수에 해당되는 여기에 쓰는 거는 타입이다.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 정수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냥 링크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체에서의 이제 그 C 언어 가지고 만든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구조체를 하나 정하시고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 이름을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노드다라고 했었는데 마인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죠. 구조체 이름을. 이걸 마인이라고 한번 써볼게. 구조체 이름은 각자 알아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각자 결정. 각자 결정했는데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이름으로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인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구조체에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간 넘버라고 하는 거 링크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넘버라고 하는 원소와 링크라고 하는 이런 원소 두 개가 포함돼서 하나의 구조체를 이룬다.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구성돼서 하나의 구조인데 넘버에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냐면 정수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 링크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별 표시를 달아줘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 이 별 표시를 따라가게 되면 링크라고 하는 거에 별 표시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의 거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만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만나더라. 마인이라고 하는 모습의 어떤 구조의 형태가 자료가 하나 덜커덕 만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해서 하나의 구조체 마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거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구조체 여기 지금 정수하고 포인터만 썼는데 정수 해서 세 개가 들어가도 돼요. 필요에 따라 늘린다. 그 다음에 메인. 이렇게 됐는데 여기 첫 번째 건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false라고 쓰기로 됐죠. false가 가리키는 모습에 이게 가리키는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 이렇게 생긴 거죠. false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 얻어져요. false 따라갔더니 이 포인트 따라갔더니 따라서 이 false를 따라갔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false를 초록색을 썼으니까 false라고 하는 이거 잘못 썼네. 지우고 false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겠죠. 포인터다라고 하는 거. 근데 false라고 하는 걸 따라갔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의 거를 만나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의 걸 만나는 거죠. 마인이라고 하는 모습의 걸 만난다.
mine이라고 하는 모습을 false라고 하는 포인터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름만 결정한 거죠. 이건 이름만. 이름만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이지 공간 배정은 아직 없다 이거죠. 따라서 공간 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름에다가 공간 배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간 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배정 해주는 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mrlog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mrlog이라고 하는 걸로 공간 배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듬어 줘야 되겠죠. 그 다듬어 주는 모습을 캐스팅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공간 배정을 하고 나서 mrlog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공간 배정을 하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달라. 그걸 캐스팅이라고. 변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공간이니까 크기만큼을 필요한 크기만큼만 줘야지 필요하지 않은데 덜 줘도 안 되고 더 많이 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크기만큼 그게 뭐냐면 스트럭, 노, 스트럭 그 다음에 마인이라고 하는 것만큼만 줘라. 이렇게 해서 공간 배정까지 끝났어요. 이름에다 공간 배정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번에는 공간에다가 공간에 자료를 갖다가 이제 삽입해 주는 거죠. 어떤 자료를 삽입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자료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값하고 그다음에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기로 했다. 공간이 뭐냐면 false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간을 지적해주는 부분이 false라고 하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게 따라간다고 해서 화살표로 표시됐다. 포인터다라고 할 때는 이렇지 화살표를 따라가고 앞부분에 있는 걸 갖다가 아까 데이터라고 그랬나요? 데이터. 여기다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 하고 나면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1은 들어갔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는지 지금 현재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링크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기다가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자. 그러므로 해서 마지막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널이라고 하는 값을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C 언어로 하나의 노드 삽입하는 부분까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게 있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가 헤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생긴 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연결 구조체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 다음에 2, 2 다음에 3 다음에는 없어요. 자,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거를 첫 번째 거다 그래서 false라고 부르고 이걸 second라고 부르고 이걸 third라고 부르자. 이걸 시작을 head라고 하는 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리켰을 때 어떻게 C 언어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자. 자,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에 요거를 우리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긴 모습의 걸 갖다가 여기에 이 데이터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 넥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이런 노드 모습인데 이 노드의 이름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자. 노드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에는 정수값이 들어간다고 하고 넥스트에는 포인트 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그림을 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C 언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트럭처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C 언어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초록색으로 쓸게요. 스트럭이라고 하는 거고 노드의 이름은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쓰기로 했다.
자, 이 노드에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죠. 하나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수값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포인터라고 하는 별 표시 부분인데 그게 next라고 하는 이름이고 next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되면 어떤 구조 모습을 만나냐 하면 이런 모습을 만난다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까지가 해서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우리 연결 구조체의 모습은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써서 각각의 노드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개의 노드가 있죠. 이렇게 first, second, third 이런 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여기에는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이런 구조체의 모습, 리스트라고 하는 구조체의 모습에 대한 원소가 첫 번째 1이 들어간 거, 2가 들어간 거, 3이 들어간 거 해가지고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에 해당되는 걸 각각에 따로따로 만들어 보죠. 하나가 first가 가리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econd가 가리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third라고 하는 부분이 가리키는 게 있죠. 여기다가 하나 더 쓴 다음 뭐가 있냐면 head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head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head를 하나 더 쓰는데 head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별 표시를 달아준다. 아, 초록색으로 썼죠. 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노드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세 개의 노드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줄에 맞춰 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책에다가 쓸게요. 다음 화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false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false라고 하는 노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노드의 모습은 struct 그 다음에 이 list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었죠. 여기 모습에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 표시 이렇게 달았죠. 그리고 mrlog이라고 하는 걸 써서 쓰고 size of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함수인데 공간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 struct 그다음에 list 닫고 요 가로에 맞는 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미콜론까지 하게 되면 false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그다음 두 번째 second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second도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uct 그다음에 list 포인트 공간이 다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써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third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false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라고 하는 거에다가 잠깐만 false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어떤 걸 썼냐면 1이라고 하는 걸 써보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므로 해서 그림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세 개에 해당되는 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first라고 하는 부분이 가리키는 거고 이게 second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거고 이게 third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것까지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함으로써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 자, 지금까지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 값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세컨드라고 하는 거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세컨드 데이터 부분에다가 2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 한다면 이것도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 채워져 있었고 여기 이 부분에 2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이 부분은 아직 안 채워진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 third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3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 라고 한다는 때 모습은 세 개의 노드가 같이 있고, 자, 이 세 개의 노드에 여긴 1, 그리고 이게 first 노드였죠. 그 다음에 second 노드에 2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third 노드에 3이 들어가고, 이 링크 부분은 물음표가 이렇게 돼 있다. 아직까지 모른다. 자, 여기 이 부분이 다 false가 가리키는 부분이고, 이게 second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고, 이게 third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서로 연결 상태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연결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모습은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자,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어요. 1, 2, 3.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른다 지금 이제. 자, 이런 모습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한다 이거지. 이게 요거를 가르쳐 주게 만들어진다. 이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그때 쓰는 방법이 요게 false니까 그 다음에 요게 second고 요게 third죠. 자, 그렇다면 false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은 링크 부분이죠. 링크에다가 뭐를 써주냐면 이 빨간색 부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econd라고 써준다. 자, 그랬을 때 그림상어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이 있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리키는 것까지 완성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하고 연속해서 세컨드라고 하는 거에 그렇다면 링크라고 하는 걸 써주고 이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third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림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1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2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났다 하죠. 바로 이거죠. 이게 결정이 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third 부분에 해당되는 링크 부분은 이거는 끝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이 끝이죠. 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1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다음에 널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하면 이게 false가 가리켜 주는 부분을 이걸 head가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죠. head라고 하는 게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 주고 싶어. 그랬을 때 하는 작업이 뭐냐면 hea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첫 번째 거 요게 이것도 false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 2, 3 널이 됐고 이게 헤드가 가리키는 이런 그림까지 완성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됐는데 이제 완성된 걸 갖다가 한번 인쇄해 보자. 이걸 인쇄 한번 해보자. 연속해서 인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fo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current라고 하는 뭐 변수를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겠죠. 그뭐 헤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리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헤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커런트가 계속 위치를 변동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만 일단 먼저 써볼게요. 커런트가 이런 것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커런트에는 커런트 넥스트 링크라고 돼 있었나요? 넥스트라고 썼었나? 이렇게 생긴 것까지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프린트문을 쓰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d \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current가 가리키는 거에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 부분만 한번 인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C 언어의 완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죠. 프린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1, 이 부분이 2, 이 부분이 3이라고 맨 마지막에 널이었고 포인터들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헤드가 가리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쓸게요. 이 부분을 current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계속 1을 가리키기도 하고 2를 가리키기도 하고 3을 가리키기도 하는 걸로 계속 이동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urrent라고 하는 거에다가 head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제일 먼저 1 있고 2 있고 3 있고 널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게 head였고 이 부분이 이 current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current 값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current에다 데이터 값을 인쇄함으로 해서 첫 번째 CUR에 데이터 값을 인쇄하면 어떤 값이 인쇄되면 1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하냐 하면 CUR이라고 하는 거에서 CUR에다가 이 부분이죠. CUR에 next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부분이 nex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next에 따라가게 되면 CUR 값이 뭘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CUR이라는 값이었고 2였고 3이었고 널이었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근데 CUR이라고 하는 데다가 CUR next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1, 2, 3 이건 널인데 요거니까 이 부분이 CUR이라고 하는 걸로 가르쳐 주게 된다. 그래서 CUR의 데이터 부분을 인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인쇄가 되죠. 따라서 2라고 하는 게 인쇄가 된다. 다음에 CUR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CUR에 next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현재 current 값 CUR이라고 하는 변수가 요거였죠. 근데 그게 어디로 이동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죠. 1, 2, 3 그대로 자료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CUR 요 위치 값이 1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CUR의 next니까. 따라서 이번은 CUR에 데이터 값을 인쇄해 보자라고 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이 인쇄가 된다. 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완성한 부분이 이렇게 작성된 거죠.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그 for loop이라고 하는 걸로 썼을 때 모습은 이렇게 썼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for loop은 현재 값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head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current 값이 null이 아닐 때까지 끝낸다.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끝이 아닌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current 값은 다음 current 값은 x라고 하는 걸로 이용된다. 가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프린트 문을 썼다. 정수값이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걸로 쓰고 만약에 화살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current 값에 데이터 값을 인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노드들에 해당되는 데이터 부분만 인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가 3개까지 인쇄해 주는 부분 봤는데 노드가 4개면 노드 4개를 하나 만들고 10개면 10개 만들고 100개면 100개 만드냐? 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반복된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그 하고 과제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10,000개, 뭐 1,000개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런 1,000개까지 노드 생성, 그 다음에 인쇄해주는 부분까지 하는 걸, 이거를 뭐 과제로 내는 건 좀 그렇고, 다음 주 되면 제 그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다음 주에 되겠죠. 그 어린이날 끝나고 난 다음 주에 이런 거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해 주는 것까지 해서 이제
지금까지 배열만 써봤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루는 기술이 좀 더 확대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마이크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들리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없으신 분은 그냥 타입해 가지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아는 건 없더라도 좀 설명드리고, 그것도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이 5월 두 번째 주인가요? 그때 저희 그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그때 가지고 뭐 관련된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제가 2학년 학생들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한 번도 본 적들은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할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간의 친밀도가 좀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5월달 두 번째 주부터 저희 그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점심 드시고 여기 참여하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집에서 수업하게 되면 더더욱이 이제 뭐 하냐고 자꾸 간섭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참여해 주신 점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